네, 지금부터는 투자인의 시간 통해서 이슈별로 종목별로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은요. 위즈웨이브의 이권희 대표, 퍼스트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또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는 탑픽주를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이 준비해온 오늘 시장에서 공략 가능한 탑픽주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마지막 순서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먼저 반도체 섹터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인 D램과 낸드 플래시의 월 평균 가격이 2개월 연속 급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 반도체 종목들, 일부 종목들로 또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에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미국 관세 영향에 5월 수출 데이터가 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반도체는 그래도 선방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그래서 그런지 지금 삼성전자가 한 강보합, SK하이닉스가 한 1%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지금 3,000피, 5,000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가 오르려면 이런 반도체 쪽이 올라줘야 가능한 이야기잖아요. 6월에는 반도체가 좀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1, 2분기죠. 이제 1월부터 한 5월까지 주도했던 그 종목들은 보통 조선, 방산, 마지막에 이제 원전까지 합류를 했죠. 그리고 이제 은근히 많이 올라온 섹터가 이제 화장품 섹터라든지 K-뷰티 관련된 섹터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대부분 다 수출 데이터가 좋았던 쪽이고요. 한동안 안 좋았던 반도체는 최근에 다시 이제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지난달부터 돌아서고 있는 분위기가 보이고 있고, 물론 이제, 수출 데이터가 좋아졌다는 거는 D램이 엄청 팔렸다라기보다는 D램 가격이 좋아지면서 똑같은 물량이어도 금액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인데, 여전히 이제 D램 가격 반등은 수요보다는 이제 공급의 감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더 큰 역할을 한 걸로 보이고요. 최근에 근데 지금 그 엔비디아라든지 다른 여타 AI 반도체를 개발한다고 하는 쪽에서도 GDDR7를 좀 이용하겠다. 한마디로 HBM 대신에 조금 더 저가형 AI 반도체를 만드는 쪽에서는 그쪽에 대한 수요도 좀 늘릴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GDDR7 만드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는 HBM이 조금 약한데 이런 부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이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수출 데이터가 증가 추세라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지금 이번 주, 다음 주가 아마 주도주가 교체될 가능성이 있는 주간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 주도 중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쪽은 여전히 그 중에 하나가 반도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는 반등을 좀 기대해 보셔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AI에 대한 투자 수요는 증가 중이고, 그다음에 또 신정부의 이제 AI 투자 국내 이슈까지 반영된다라고 하면 좀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건희 대표님이 지난주 금요일에도 대선 이후 그 일주일이 참 중요하다. 주도주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 후보로 또 반도체를 꼽아주셨으니까요. 반도체 6월에는 추가 상승세, 강한 상승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대선을 앞두고 정책 수혜 기대감에 AI 관련 종목들로도 오전장부터 강한 수급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솔트룩스가 10%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크라우드웍스도 현재 14%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손으로 팀장님. 지금 양당 후보 모두 다 AI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그런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에 찐 정책 수혜주다라고 지금 AI가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 손여로 팀장님의 의견도 참 궁금하고요. 대선 이후에는 어떤 흐름을 가져갈지 대선 이후의 AI 테마들 좀 전망도 말씀해 주실게요. 근데 사실 밸류에이션을 하면서 매매 관점을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게 이 기업들이 이제 기록하는 실적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아니고 이 양당 이제 정책 후보분들께서 한 분이 이제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 그분이 이야기하는 정책 대비해서 얼마나 이 발을 맞춰 갈 것인가 그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저 역시도 오늘 탑픽에서는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을 갖고 왔고 앞에서도 김영민 매니저가 이제 앞에서는 솔투스 대표님 나오셨고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저도 코난 테크놀로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도 이제 김영민 매니저가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 탑픽으로 소개를 드렸더라고요. 다행히도 저는 겹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제 AI 소프트웨어를 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대선 2주 전부터 각 양당 대선 후보분들께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몇 가지 섹터에서 좀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대표님께서 반도체를 말씀해 주셨고, 뭐 최근에 뭐 2차 전지라든가 뭐 태양광이라든가 원전이라든가 그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오늘 원전 같은 경우는 5견에서는 매수세가 들어오지만 다른 종목들은 좀 단기 차익이 나오고 있고,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단기적인 차익이 나오는 경향이 있지만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은 2주간의 일봉 차트 봤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다가 이제 내일 대선 투표 날인데 이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이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순매수세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좋은 이야기를 드렸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드릴 것은 뭐냐면, 사실 부정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팩트 체크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100조 원의 펀드를 만든다고 했을 때 100조 원의 펀드가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우리나라 예산이 대략적으로 한 640조 정도 되고 있고, 그중에서 100조를 펀드 이야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제가 어떤 뉴스 데이터를 봤는데, 그동안 국정에서 이제 국정 펀드를 운영한다 했을 때 국정 펀드의 운영 규모가 한 2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기관 투자가들, 그 기관 투자가들이 한 50% 참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물론 이 AI 소프트웨어를 긍정적으로 이야기 발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이런 정부 정책 수혜가 나왔으니까 우리나라가 AI 소프트웨어 1등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AI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나의 모든 현금 비중을 다 AI 소프트웨어에 넣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저는 물론 AI 소프트웨어가 우리나라 1등이 되길 바라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그 간극을 조절해 가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할 테니까 매매 관점 지켜보신 다음에 대선 끝나고 누가 대통령이 누가 됐는지, 그 대통령이 추구한 정책에서 그들이 말한 뭐 펀드 규모라든가 투자 지출 규모, 이런 것들이 내가 예상했던 것,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 대비해서 충족된 여부에 따라서 꾸준하게 눌림목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팀장님은 일단은 대선 결과를 확인하고 눌림목 구간에서 AI 관련 종목들 접근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겹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왠지 또 탑픽주가 AI 쪽에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AI뿐만 아니라 또 이재명 대선 후보가 K배터리에 대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장 초반에는 반짝 전고체 관련 종목들로 또 수급이 확인됐습니다. 페이스북에다가 K배터리 분야의 R&D를 강화해서 전고체 상용화를 지원하겠다라고 글을 올리면서 수급이 몰린 건데요. 손현호 팀장님, 시간 지나면서 윗꼬리가 달렸고 일부 종목들은 하락 전환했습니다. 단순히 정책 모멘텀만을 가지고 올라가기에는 좀 역부족인 거겠죠. 그래도 요즘 2차 전지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 보니까 좀 더 올라가려나 싶기도 해요. 저는 굉장히 억울합니다. 이게 요즘 오해가 쌓이는 게 뭐냐면, 제가 2차 전지를 싫어하는 줄 아세요. 근데 저는 2차 전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기대감과 좋은 말씀을 드리는 건 가능하지만 거짓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제 대선 후보분들의 정책을 보면서 아직 구체적인 틀이 안 났기 때문에 뭐라고 왈가왈부할 수 없겠지만, 우리나라의 예산과 그분들이 말씀하신 펀드 규모, 그럼 그 펀드 규모가 나왔을 때 뭐 세액공제라든가 뭐 공장 증설에 대한 도움을 주겠죠. 근데 이런 금액을 받았을 때 과연 이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의 실적이 얼마나 개선될까,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장을 지을 때 뭐 몇백만, 몇천만짜리 공장은 없죠. 적어도 몇백억, 몇천 정도의 공장 증설이 진행이 될 거고, 그럼 우리나라 예산이 이 정도고 우리나라 펀드 조성이 이만큼 됐을 때 이 펀드에서 나온 자금을 기업한테 바로 줄 수 있고, 이 펀드를 은행이 예치해서 나온 이자로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펀드 조성되는 금액에서 나오는 금액을 2차전지 관련 종목들한테 줬을 때 정말 이 공장 증설을 공짜로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2차전 실적 개선이 중요하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서 주고 있는 AMPC가 유지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2차전지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퍼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지금도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200이었다가 지금 80 정도,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퍼가 12 정도, 그 다음에 SK온 같은 경우도 3, 4분기 흑자 전환했다가 4, 4분기에 적자가 되고 1, 4분기에 적자 폭이 줄어들면서, 저는 이런 세액공제를 주고 AMP가 들어온 것은 맞지만 2차전지가 가장 해결해야 되는 급선무는 실적 개선이다. 그 다음에 실적 개선이 될 것이다 라고 보는 뷰가 있지만, 제가 계산기를 두들겨 봤을 때는 조금 모자르니까
이 2차 전지 관련 종목으로 매매를 하시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조금 매매 관점으로 지켜보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2차 전지 드라이빙을 걸어도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제가 가장 확신에 차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다소 적극적인 것보다는 다소 보수적으로 대응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적 개선세가 뚜렷해지기 전까지는 일단은 관망하자라는 입장 전해주셨고요. 네, 다음으로는 지난달 우리 국내 증시를 주도했던 조방원이죠. 조선, 방산, 원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조선주 안에서는 LC 현대중공업만이 한 4%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다른 조선주들은 일부 쉬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외국인이 10개월 만에 우리 국내 증시를 순매수세로 전환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조선과 방산을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담았습니다. 6월에도 조선과 방산이 추세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우리 이건희 대표님한테 한번 질문 드릴게요. 지금이라도 조선과 방산 추세 상승에 한번 올라타 봐야 될까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인데 일단 너무 올랐을 때 올라타는 거는 추격 매수 안 된다. 좀 부담스럽죠. 지금 죄송합니다. 현대중공업이 지금 오늘 4% 올라오지만 사실은 고점을 만든 건 5월 8일 날 이미 43만 원을 만들고 옆으로 행보하고 있고요. 차트를 다들 한번 살펴보시면 사실은 이제 현대중공업도 조금 기간 조정을 받는 듯한 모습, 당분간은 박스권 흐름을 갈 가능성이 높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미 옆으로 이제 행보한 지 꽤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도했던 두 종목이 이렇게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상승이 나오는 거는 중간 지주사 이슈가 좀 붙으면서 조금 더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삼성중공업은 왜 올라가냐? 다른 종목 대비해서 덜 올라갔기 때문에 마지막 스포트를 좀 낸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면 조선주들은 전반적으로 지금은 제가 뭐 주도주 교체 관련된 얘기를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 방산 쪽은 좀 쉬어가야 될 분위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새로운 섹터에 대한 좀 싸고 매력적인 섹터를 찾으려고 하는 시도, 이쪽 저쪽 이제 기웃거리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밸류에이션이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까지 올라왔다라고 보면 여전히 보유자 영역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자리에서 각 대표적인 종목들, 뭐 현대미포, 뭐 현대중공업, 뭐 하나오션, 뭐 다 마찬가지인데 적어도 여기서 한 15에서 20% 정도 조정을 나와줘야 다시 한번 들어갈 자리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이 업황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가는 이미 호재를 많이 반영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 조정이 깊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한 1, 2개월에서 3개월까지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물론 이게 당장 나올지 아니면 다음 달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그런 것들을 좀 대비해야 되는 국면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워낙 조선과 방산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이 기간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리스크를 좀 최소화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관세 정책에 대해 좀 잠잠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번 관세 부과에 대한 코멘트를 자신의 SNS에 글을 게시했습니다. 외국산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 중인 25%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손혜로 팀장님, 국내 관련 철강주들이 오늘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이게 좀 직접적으로 우리 국내 철강주들에도 좀 영향을 줄 만한 이슈인 건가요? 저는 수급적인 뉴스가 될 거다라고 보고 실적 반영은 크게 안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저는 딱 주제 받았을 때 이제 철강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을 줄 알았어요. 보통 우리가 철강 관세 이런 이야기 나오면 보통 단기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방향이 다릅니다. 보통은 미국에서 중국에다가 철강 관세를 많이 부과하죠. 근데 이번에는 미국과 유럽 연합 간의 관계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서 왜 반사 수익을 얻냐면 우리가 보통 중국에서 철강을 수입을 해가지고 가공을 해서 내수에도 쓰기도 하지만 미국으로 수출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철강들이 보통 이제 조선사에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이 가격 전이가 쉽게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 중국을 때렸을 때는 우리가 워낙 이런 기술력이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 조금 우리한테 비싸게 팔아도 우리가 가격 전이 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미국은 지금 유럽 연합이랑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내수에 대한 어떤 철강 산업에 대한 위축이 조금 우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철강 관련 종목들이 개장 초반에도 약세를 보였지만 한 오전 10시나 11시쯤에 낙폭을 조금 더 기록한 이유가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좀 나왔더라고요. 저 역시도 알래스카 LNG 관련 이야기를 나눌 때는 매매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뭐 과거에 누가 참여했다가 조금 뭐 부담스러워서 후퇴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투자해서 뭐 이익이 안 남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 역시도 철강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때마다 양봉일 때도 저는 매매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오늘은 특히 음봉이다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지만 가급적 매매에 임해보지 않으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하지만 철강주 중에서도 LNG선에 들어가는 피팅 밸브를 만들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 위주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뭐 추세 전환이나 수급 전환 일어났을 때 그때 바라보시는 게 안전해 보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LNG 모멘텀이 또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태웅이라는 종목이 이 원전, SMR 모멘텀을 안고 있고요. 또 LNG 모멘텀까지 안으면서 불기둥을 품고 있습니다. 현재도 20%가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단숨에 2만 원 후반대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이건희 대표님, 원전과 LNG 쪽은 대선 이후에도 좀 정책 모멘텀을 얻고 추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SMR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태용은 어떻게 보면 피팅 업체 중에 여러 회사 중에 하나인데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뭐 움직임이 거의 없죠. 근데 태용은 급격하게 올라간다라는 거는 결국엔 LNG보다는 지금 원전 관련된 SMR 관련된 밸류체인에 진입했다라는 부분이 부각되면서 올라가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태용이 올라가는 거는 LNG와는 상관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주로 이제 SMR에 관련돼서 이제 핵심 부품을 납품한다라는 것들이 이제 캐나다 쪽에서 이제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모습인데, 여전히 이제 피팅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실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앞에 전방 산업인 조선업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같이 고려한다라고 하면 여전히 이제 재평가하는 언젠가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조선주가 이제 사실은 최근에 많이 급등해서 좀 쉬어갈 거라고 보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쪽 좀 올라가려고 하는데 조선주 쉬어버리면 같이 또 쉴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유념하셔서 투자를 하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LNG 관련돼서는 관광업체들을 보시는 게 맞겠죠, 그죠? 유정관 같은 것들 이제 만드는 관광업체들 보시는 거 맞는데, 지금 관세 이슈도 있다 보니까 사실은 미국에 공장이 있는지 없는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미국에 현지 생산을 해서 현지에서 팔 수 있느냐 여부가 더 이제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뭐 넥스틸 같은 회사들이 이제 미국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휴스틸은 뭐 하반기에 공장이 완공된다고 하니까 그런 업체들은 이제 뭐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또 한 번에 그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한 번씩 들썩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하지만 여전히 뭐 매력적이기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K뷰티 쪽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 또 화장품 쪽이 강합니다. 5월에도 화장품 역대급 수출 데이터를 기록하면서 K뷰티가 이제는 국내 증시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는데요. 이제 언더독이 아니라 탑독이다, 뭐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더라고요. 손희로 팀장님, 오늘 코스맥스가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고, 현재도 화장품주 내에서 바이오비주, 실리콘주 10% 넘는 급등세 보이고 있고요. 뭐 VT, 코스메카 코리아, 글로본 등 다양한 화장품주들이 지금 상승 탄력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화장품주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꾸준히 좀 뉴스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이제 화장품이 정말 작년 상반기랑 하반기에 기록했던 그 정상 궤도를 좀 회복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사실 우리가 화장품을 오랜만에 다루는 것이 아니죠. 한 달에 한 번씩은 다루는 것 같고, 그 화장품을 다룰 때마다 뭐 코트라든가 어떤 무역통상부에서 나온 수출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됐던 게 2월 달과 3월 달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화장품 수출액이 감소했다, 이런 뉴스가 있었죠.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이라든가 유럽 간의 관세 이야기가 나다 보니까 화장품이 안 팔릴 거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작년 올해 2월과 3월 달에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낙폭과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4월 초반과 4월 중순에 이런 미국과 뭐 중국, 유럽 간의 관세약이 나올 때 사재기가 나왔던 섹터가 의료기기랑 화장품이랑 반도체였죠. 그러한 여파가 좀 여실히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면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뭐 퍼가 15가 안 되는 위치까지 내려왔다,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 산업통상부에서 나온 데이터를 봤을 때 전체적인 수출 금액은 감소를 했지만 그 중에서도 뭐 화장품이라든가 반도체 이런 것들 늘었다, 이런 뉴스들 볼 수 있고, 저는 그 안에서 더 세부적으로 미국이 늘었는지 중국이 늘었는지 이런 것들은 보고 싶었는데 그 한글 파일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하고 못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소형 유통업 쪽, 그다음에 뭐 기보 화장품이나 색조 화장품 이쪽을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뭐 실리콘2라든가 VT라든가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종목들은 실적 퍼포먼스가 굉장히 컸었지만 오히려 LG생활건강이랑 아모레퍼시픽 이런 종목들은 실적 퍼포먼스가 다소 아쉬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 LG생활건강 같은 경우 실적이 훼손됐고 그 여파가 오늘 음봉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장품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도 옥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께서는 시세가 나왔던 뭐 실리콘투나 APR, VT, 뭐 코스맥스, 파마리서치, 아모레퍼시픽 이런 종목들을 매매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좀 ODM 쪽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코스메카 코리아가 잉그로드 랩이 뭐 1분기에 다소 좀 아쉬운 실적을 보여줬지만 증권사 리포트를 봤을 때는 2분기부터는 회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코스메카 코리아가 다른 화장품 관련 종목들 중에서는 기술적 위치가 상당히 좀 안전해 보이기 때문에 화장품주 중에서 대안주가 없냐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코스메카 코리아가 안전해 보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장품주에 대한 코멘트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엔터주 가운데서는 YG 엔터의 상승이 눈에 띄고 있어서 짧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건희 대표님, 오늘 대신증권에서 11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리포트를 냈습니다. 11만 원까지 목표가를 제시했는데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지 그리고 다른 엔터사 대비 오늘 유독 잘 가는 이유도 참 궁금해요. 일단 뭐 블랙핑크가 복귀할 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거고요. 이제 꾸준히 이제 그 이슈가 연초부터 계속 나왔죠. 그리고 지금 신구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다. 신구 아티스트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쪽이 이제 갑자기 YG 엔터가 더 이제 매력적으로 보이는 건데 또 베이비몬스터의 활약이라든지 또 두 걸그룹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오래된 그룹과 이제 신인 그룹과의 신인 그룹이 둘 다 이제 앨범을 새로 내는 부분들. 그다음에 활동을 다시 이제 재개하는 부분들이 이제 반영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뭐 중국 관련 기대감도 계속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지금 추세가 나오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이제 한 9만 원대까지 한번 진입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목표가 11만 원까지는 단숨에 갈지 아니면 좀 쉬었다 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차트상으로나 최근의 그 흐름을 보면 좀 급하게 올라온 면이 있다라고 봤을 때는 한 9만 원대에서는 한번 좀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9만 원 선을 잘 돌파하는지 여부부터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일부 지주사와 증권주의 후발주자로 꼽히는 종목들이 또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네. 내일 대선이 끝난 이후에 그동안 시장에서 크게 또 주목받았던 저PBR 종목들 다시 한번 시세를 낼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해당 섹터들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증권사나 이제 금융 지주사들 이런 종목들이 먼저 이제 올랐고요. 그 뒤로 이제 따라 오르는 게 최근에 이제 지주사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지난주에 이제 거의 일주일 만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 지주사 쪽은. 그리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조금 약한 모습을 좀 보였죠.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증권주 중에서 가장 급등한 케이스인데 급등한 이후에 한 이틀 또 빠지고 있죠. 그 얘기는 대선 이후에는 한번 조정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상법 개정 이슈가 다시 불거지면 그때부터 다시 또 스타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정되더라도 이게 바로 시행될 건지 아니면 1년이든 6개월이든 유예 기간을 줄 건지 그거에 따라서 투자 전략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여전히 이제 일부 세론 물량, 이제 당분간 이제 최근에 많이 올랐던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순서로 두 분의 탑픽주를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손유리 팀장님, 오늘 AI주 가지고 나오셨는데 시청자분들 뭐 마음 AI냐, 셀바스 AI냐 말이 많거든요. 아니잖아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쪽은 한글과 컴퓨터이고요. 저는 뭐 셀바스 AI나 마음 AI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AI 소프트웨어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코난 테크놀로지는 저번에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안 소개를 드리는 거지 뭐 코난 테크놀로지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AI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서 흑자이면서도 시가총이 크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자회사가 AI 소프트웨어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 없을까요? 라고 하신 분들께는 한글과 컴퓨터 보려고 합니다. 일단 한글과 컴퓨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 쉽기 때문에 뭐 한글과 컴퓨터라는 이제 한컵 오피스라는 오피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아랫단에 있는 기업들이 MOU를 체결하거나 기술 협약 이런 모멘텀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증권사 리포트를 보더라도 이 AI 사업이 한글과 컴퓨터에 대한 기업 성장을
이끌 것이다. 이런 리포트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특히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이 바닥 대비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그중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의 순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컴퓨터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는 한 24,500원에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23,400원, 1차 목표가는 27,100원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이건희 대표님의 탑픽주 바로 공개해 볼게요. 예, 한미반도체고요. 일단 SK하이닉스 양 납품 단가가 조금 뭐 상향 제시했는데 거절됐다는 이유로 조금 주가가 밀렸는데 여전히 마이크론이라든지 세계적인 그 후공정 업체인 ASE에 지금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 1,300억 자사주 매입 소각 꾸준히 이제 이번에 하는데 계속 지금 매입 소각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쪽에 대해서 부각이 좀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중장기적으로 한 12만 원 정도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7만 5천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수요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